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상징적인 건물 도서관 첨탑입니다. 실제적으로 저도 찾아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은 이 옥스퍼드 대학이 아니라 옥스퍼드 대학은 2위라고 하네요. 1위는 이태리에 있는 볼로나 대학이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 대학교 안에 윌리엄 던이라는 남작이 세운 단과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던 스쿨 오브 패톨로지라고요. 이 단과대학과 그 다음에 공과대학에서 교수님들이 공동 참여해서 스핀오프한 회사가 아이오타 사이언스입니다. 참고로 이 던 스쿨 오브 패톨로지는 20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을 정도의 유명한 연구 및 교육기관이라고 합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싱글셀 클로닝 플랫폼의 얼굴을 보여드립니다. 자. 그러면 뭐가 보여요? 죄송합니다. 화면 공사. 진행이 원활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화면 공유 지금 됐나 모르겠네요. 자, 아이오타 사이언스의 싱글셀 클로닝 플랫폼입니다. 아이소셀이라고 모델명을 한 거는 리키트 핸들러고요. 아이소셀은 자동화된 리퀴드 핸들러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소 허브는 셀프로 확인하는 그 디지털 인버티드 마이크로스코프입니다. 그리고 아이소셀을 사용하기 위한 그런 시약이라든가 용기들이 이제 키트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전체로 해서 아이오타 사이언스의 싱글셀 클론 키트, 싱글셀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자, 아이오타 사이언스가 가지고 있는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그리드 테크놀로지인데요. 그리드라는 게 말 그대로 격자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격자 모양은 256개의 정사각형의 챔버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크기는 가로 세로 1.8mm의 크기가 됩니다. 모양은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 챔버 하나하나에 260개 각각의 작은 챔버 안에서는 1마이크로리터의 워킹 볼륨이 작용을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2분 남짓한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지금 말하는 그리드 테크놀로지의 그 싱글 셀을 모을 수 있는 작은 챔버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로 1ml씩에 2번 나누어서 2ml 정도의 셀 미디아를 넣습니다. 이때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하이드로젤이라든가 메트리젤을 바꿔서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골고루 핀 다음에
남은 용액은 다시 회수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특이하게 생긴 검은색 깔때기를 올려놓고 마법의 용액이라고 할 수 있는 FC40 스타를 EML 정도 오버레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디슈가 있고 그다음에 미디어 그 위로다 FC40가 위치를 하겠죠. 자, 그리고 프로토콜에 따라서 프로그램되어 있는 프로토콜에 따라서 그리드를 만들게 됩니다. 두 개의 니들이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니들이 그리드를 만드는 리퀴드 젯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정사각형에 해당되는 작은 챔버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미경에서 보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1.8mm 가로 세로의 정사각형의 그리드들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게 가장 질문이 많았고 저도 궁금했던 게 FC40가 어떤 역할을 하는 어떤 용액이나 우리말로 그냥 플로로카본입니다. 그래서 플로로카본, 그러니까 불화탄소, 탄화, 불소 이렇게 하는데 이 재미있는 이 물질은 기체로 그다음에 고체로 또는 액체로도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는 납시줄에도 사용된다고 하고요. 고체로서. 그다음에 여기에 클로라이드 염소를 첨가하게 되면은 CFC에서 그 저희 말하는 그 냉매제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여하튼 재미있는 그림 사진 하나 이제 올려드리니까 저희 이해하기를 편하기 위해서. 자, FC40를 일정량을 비커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물을 넣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FC40는 액체로 됐을 경우에 물보다 비중이 좀 크다고 해요. 한 2배 정도 이상 크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층이 생기게 되고 저희가 동전을 떨어뜨리게 되면 좀 가라앉겠죠. 그 대신 그런 금붕어라든가 이런 작은 참개들은 이위에 떠서 산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그림인데요. 이해하실 때 저희가 만들고자 했던 그리드 챔버는 이게 바뀌어 있겠죠. 아래층이 미디어, 셀 미디어고 뭐 물에 좀 준하겠죠. 그 위에 이제 FC40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증발도 막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그 솔리빌리티도 솔리드한 것도 유지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리드는 어떤 특징이 있냐는 거가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다른 웰 플레이트라든가 플랫한 바텀의 디쉬와 비교했을 경우에 완전히 물리적으로 격리가 되고 두 번째 스케일업을 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서페이스 코팅 하는데 굉장히 단순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챔버가 만들어졌을 경우에 이따 좀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세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자리는 세포 확인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셀을 플레이팅 한다고 하는데 셀을 올려놓고서 즉 놓자마자 관찰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리고 제일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은 여기 사용하는 이 챔버가 작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는 게 더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과정을 한번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용하셨던 다른 쪽에
리드를 이용해서 이 리드는 펌핑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리드를 통해서 셀을 플레이팅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솔루션 1ml당 5,000개 정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한번 이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자, 셀을 플레이팅을 합니다. 되게 영국에서는 셀을 플레이팅 한다고 그러고요. 미주권에서는 셀을 시딩 한다고 하죠. 그래서 260개 챔버에 셀을 떨어뜨립니다. 대개 전체를 260개를 시딩 하는데 걸리는 시간 한 2분, 약 2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렇게 시딩이 끝났습니다. 잘못됐네요. 오늘 제가 실수가 많네요.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아까 말했던 아이소 허브 현미경이거든요. 현미경 스테이지는 이렇게 256개의 챔버를 기록할 수 있는 알파베티칼 오른쪽 왼쪽에 그런 수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4배 오브젝티브로 대물 렌즈로 현미경 봤을 때 셀이 정중앙에 이제 플레이팅한 걸 보이죠. 물론 이렇게 아티팩트 옆으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애니메이션 된 그림인데요. 실제로 이제 셀마다 크기가 다르겠지만 이와 같이 현미경 하에서 세포가 정확히 몇 개가 들어왔는지, 지금 저희가 원하는 거는 하나의 싱글 셀이거든요. 그래서 싱글 셀마다 체크를 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큐베이션 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된 것들은 이렇게 자라게 되는데 이 중간 과정에 이제 피딩을 셀 미디어를 갈아줘야 돼요. 아니면 첨부를 해주든지. 그래서 다시 한번 아이소셀로 옮겨서 이와 같이 피딩 작업을 해줍니다. 물론 이 피딩은 아까 싱글 셀로 되어 있는 챔버에만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억했던 챔버에 미디어들을 떨어뜨리면서 피딩을 합니다. 지금 조금 혼돈되실 수 있는데 지금 중간중간에 이제 그 작업되는 단계들에 좀 빠진 것들이 있는데 이 작업은 어느 정도 자랐던 셀들을 싱글 셀들이 자랐으니까 호모지니어스 셀이겠죠. 이것들을 이제 익스트랙션하고 하베스팅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자랐던 셀들을 다음 단계 다운스트림의 연구를 위해서 PCR 튜브로 옮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전체 과정을 보면 굉장히 쉽고 과정이 단순합니다. 자, 좀 뛰어넘은 경우도 있지만 제가 한번 다시 그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리퀴드 핸들의 아이소 셀을 가지고 그리드를 만듭니다. 그 디쉬를 셀 챔버를 프레퍼레이션 하겠죠. 그 다음에 셀 자체에 이제 챔버 위에다가 셀을 플레이팅해서 하나의 셀이 하나의 챔버에 올라갈 수 있게끔 플레이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소 허브로 옮겨서 싱글 셀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 이상의 셀이 있는지 확인해서 싱글 셀만 있는 걸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싱글 셀만 들어간 챔버에 다시 미디어로 피딩을 하고 인큐베이션을 하겠죠. 그리고 얼마나 자랐는지 클론 자체를 이제 트래킹하고요. 마지막에 아이소 셀로 다시 옮겨서 있는 셀 세포 분들을
하베스팅 합니다. 전체 단계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일단 본론으로 들어와서 iPS 셀, 인간의 만능줄기세포를 대상으로 진 에디팅하는 데 효율적인 싱글셀 클로닝을 하는 예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 에디팅, 그 다음에 iPS 셀로 셀라인 디벨롭 만드는 데 사용을 하겠죠. 자, 다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이전에 사용했던 싱글셀 클로닝 방법은 이와 같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가 플로우 사이토메트리, 팩스로 소팅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리미팅 다일루션, 그 다음에 세 번째 매뉴얼 피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방법 모두가 가장 큰 바틀렉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문제점은 노동 집약적이고, 그 다음에 시간이 어느 정도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사용하는 시약들이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 모노클라리티를 확인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이런 신뢰도가 좀 낮아지게 됩니다. 자, 일반적 이전에 사용했던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한 그 진 에디팅하는 워크플로우예요. 보시다시피 트랜스팩션을 하겠죠. 그 다음에 셀 리커버리를 합니다. 그래서 얻은 게 대개 이제 헤테로지니어스한 셀의 군을 얻게 되는데, 이 대개 3일, 5일 정도 소요가 되죠. 가장 중요한 대목은 이 이후인데, 싱글 셀을 분리하고, 그 다음에 미디어 바꿔주고, 그 다음에 웰 안에서 싱글 셀 클로니를 다시 확인한 다음에 하베스팅 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개 2주 정도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아요타 사이언스의 싱글 셀 클로닝 플랫폼을 쓰게 되면은 여기를 일주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재미있는 사실이 있죠. 아주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은 기존에 헤테로지니어스한 셀 포퓰레이션을 가지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그리드 챔버를 만듭니다. 프레퍼레이션하고 셀 플레이팅을 하죠. 그 다음에 셀을 확인합니다. 물론 이건 아이소 셀 또는 아이소 허브 가지고 같이 사용하겠죠. 그 다음에 피딩하고 클로닝 피딩하고, 그 다음에 클론이 얼마나 잘하는지 트래킹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아이소 셀에서 하베스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인 셀 포퓰레이션은 굉장히 호모지니어스 하겠죠. 그래서 이후로 다운스트림 분석을 하는데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독일에 있는 MDC라는 연구소에서 아직 퍼블리시는 되지 않았는데 주었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거는 진 에디팅을 하려고 하는 프로토콜 스트래티지고요. 주로 GFP하고 여기 BFP를 사용해서 대표적으로 관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저희 싱글 셀 클로닝으로 사용한 것이 여기에 결과거든요. 그래서 만능줄기도 세포를 가지고 플레이팅 하자마자 30분 후에 관찰했을 경우 싱글셀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진행했겠죠. 그 다음에 7일째 되는 날 클론이 많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 사진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이때 클로닝 에피션스는 트리플리케이터 한 것 같아요. 실험을 3개 했는데 거의 80도 이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에 더불어서 아래에 있는 데이터들은 플로우 사이토메트리 팩스로 보충 결과를 얻었어요. 그래서 에디팅 에피션시는 대충 이렇고, 그 다음에 4가지 군이겠죠. GFP가 다 발현된 것, 그 다음에 BFP만 발현된 것, GFP만 발현된 것, 둘 다 발현이 안 된 것, 이렇게 4군을 나눠서 플로우 사이토메트리라는 결과를 실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결과에 대한 거는 퍼블리시 되면 저희가 제공을 드릴 수 있고요. 이와 유사한 그런 데이터들은 현재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쓰려는데요. 현재 유저 사이트로 하버드 대학교의 IPS 코어 패실리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의 UC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이런 스템셀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위스의 쭈리히 연방공과대학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줬던 독일의
맥스 듈브룩 센터입니다. 이외에도 셀라인 디벨롭먼트를 하기 위해서 제약회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관련된 바이오 벤처에서도 현재 많은 연구들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좀 생략이 돼서 제가 보완을 하나 더 그림을 넣었어요. 셀 허브는 어떤 작동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동영상인데 2분 정도 소요됩니다. 실제적으로 인버티드 마이크로스코프를 디지털화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색깔은 이제 유저마다 다르게 쓰시면 되겠고요. 블루를 선택한 경우고 실제적으로 본 그림입니다. 4배인 경우에 1.8mm의 사각형 안에 싱글셀이 이와 같이 보입니다. 찾기가 편하죠. 이건 이제 애니메이션 된 그림에 좀 겹쳐졌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와 같이 256개의 챔버를 육안으로 하나씩 보내면서 체크를 확인을 하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 동그랗게 보이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싱글 셀인 경우에 누르게 되겠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네모난 버튼은 하나씩 한 칸씩 진행이 됩니다. 자, 이제 하나가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체크를 하겠죠. 싱글 셀 확인이 됩니다. 굉장히 쉬워요.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장자리에서 셀이 있는 경우에 찾기가 힘들고 혼동이 됩니다. 근데 가장자리 잘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겠죠. 그래서 스킵합니다. 하나 체크하게 되겠고. 그래서 아마 사용자들이 굉장히 쉽게 필요함이 없이 싱글셀 클로닝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이 두 개 아이소셀하고 아이소 허브는 와이어리스로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라미너 플로우 안에 있는 아이소셀 안에 안 되죠. 동영상에 문제가 있네요. 하여간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거기 마지막 그 동영상이었었는데요.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많이 실수해서 죄송하고요. 진행이 원활하지 못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아이오타 사이언스의 싱글셀 클로닝 플랫폼은 첫째로 사용이 용이합니다. 또 두 번째로 시간을 2주 정도가 아닌 1주 정도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사용하는 볼륨이 적기 때문에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모아서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모노클로나리티를 신뢰할 수 있는 높은 신뢰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요약되는 결론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실수를 많이 하는 바람에 시간이 좀 많이 넘었는데 몇 가지의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리겠어요. 첫 번째로 저도 궁금했는데 이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 챔버 256개의 챔버 안에 셀을 떨어뜨리는데 싱글 셀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냐는 겁니다. 근데 이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5,000개, 1ml당 5,000개의 셀을 사용해요. 근데 셀마다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5,000개 정도 사용하면 94개의 챔버에 256개의 챔버 중에서 94개의 챔버 안에 싱글 셀이 될 확률이 떨어질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통계 처리해서 나온 그 포화성 스태티스틱스 확률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 좀 많이 나왔던 것들이 형광도 할 수 있습니까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형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형광을 하게 되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디지털 인버티드 마이크로스코프에 형광 장치로 라이트 소스가 필요하고요. 여기 말한 주로 아이오타 사이언스에서는 이게 쿨 LED라는 제품을 사용합니다. 굉장히 성능이 좋아요. 그리고 전 파장이 다 나오고요. LED고요. 수명도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엑사이테이션 에미션 필터를 장착하게 되면은 형광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많이 하셨던 게 세 번째가 아니게 첫 번째가 될 수도 있겠네요. 사용하는 셀입니다. 어떤 셀 다 되냐, 모든 셀들이. 근데 이 아이오타 사이언스 자체가 설립된 게 2016년도예요. 그래서 아직 그렇게 많은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많아지겠죠. 근데 주로 여기서 보시면 초셀, 그 다음에 핵셀, 그 다음에 iPSC는 대개 어태치드 셀이거든요.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K562는 서스펜디드 셀입니다. 물론 서스펜디드 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용하는 그 셀 미디어, 또 여기에 또 좀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건 초창기에 받았던 데 있다고요. 지금 iPSC도 이거보다 이제 80% 이상 되는 결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최근의 데이터들은.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핵셀을 했을 경우에 베이스 컨트라스트로 이제 셀이 싱글 셀부터 자라나는 싱글 셀부터 이제 클로닝이 되는 거 하고, 그다음에 형광을 처리했을 때 경우, 형광도 이제 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다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나왔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관련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들도 있고요. 가장 이 아이오타 사이언스의 싱글셀 클로닝 플랫폼 보실 수 있는 논문이고요. 그래서 이후에 설문조사에 필요하시니 논문 필요하다고 하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질의를 받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혹시라도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은 지금 설문조사 내용에 그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연락을 따로 드리든지. 설문조사 내용이 아마 간단하거든요. 첫째로 인적사항 적는 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험에 관련돼서 뭐 상담이나 세미나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있고요. 발표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체크해 주십시오 하는 란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저희가 오늘 뭐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제가 한번 다시 녹화를 해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상태가 안 좋아서 녹화된 게. 여하튼 오늘 자료는 유튜브에 동영상으로 2주 정도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분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기타 요청사항에 꼭 적어주세요. 관련된 논문, 페이퍼라든가, 그 다음에 혹시 데모가 필요하신 분들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데모 장비가 구축이 됐고요. 아마 12월 달에 좀 해보려고 그랬었는데 좀 늦어져서 내년 초서부터는 한 군데서부터 데모를 시작합니다. 데모를 하실 때는 일단 어떤 셀을 주로 클로닝 하실 건지 하고 기타 내용들은 상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분 제가 맡았던 내용에 대한 설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진행이 원활하지 않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사항은 지금 온 거 제가 봐도 되는데 일단 내용을 써주시면 개인적으로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